계속되는 이상기후로 충남 최대 사과 주산지인 예산군이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새로운 재배 방식을 도입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충청권 첫 크루즈선이 서산 대산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충남방송이 동행해 승객들의 반응과 남은 크루즈 일정을 직접 알아봤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보장 의무를 위반했다며 소송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예산군은 충남 지역 최대 사과 주산지입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일손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사과 재배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예산의 한 사과 농장입니다. 사과나무들이 일렬로 가지런히 심어져 있습니다. 가지가 사방으로 퍼져 있는 기존 사과나무와는 달리 하늘을 향해 위로 쭉 뻗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줄기가 설치된 봉을 따라 위로 자라는 다축형 재배 방식입니다. 기존 재배 방식과 달리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적은 인력으로도 약재 살포와 가지치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확률이 굉장히 높고 병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동력 이런 데서 상당히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에 있어서 다른 수형에 비해서 한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많은 수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농가에도 많은 소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이상기후와 인력 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사과 재배에 어려움을 겪자 지자체에서 새로운 재배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운 겁니다. 과수농가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이 어려움이 있고요. 병해충 재배 관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축형 재배를 도입한 예산지역 농가는 모두 45곳, 매년 늘고 있습니다. 예산군 등 지자체에서는 관련 교육과 함께 시범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계속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주기적으로 이제 올해는 3회 정도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1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현장하고 이런 교육을 하고 시범 사업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에 맞는 품종이라든가 제시 거리를 좀 더 이렇게 빨리 매뉴얼을 확보해서 농가들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의 생산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촌 인력 부족에 대비한 새로운 재배 기술이 안정적인 사과 생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지난 8일 서산에서 국제 크루즈선이 출항했습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선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 충남방송이 동행 취재에 나섰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우석 기자, 크루즈 일정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 세레노에 나와 있습니다. 배는 2,600여 명의 승객과 1,100여 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있는데요. 현재 배는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루즈에는 디스코장과 수영장, 헬스장과 스파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승객들은 요가 수업과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극장과 바, 디스코장 등에서는 매일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승객들의 눈가기를 사로잡았습니다. 크루즈 내 시설 프로그램과 더불어 승객들은 세 곳의 기항지에서 관광을 즐겼습니다. 먼저 지난 10일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방문해 만자모와 추러미 수족관 등을 탐방했습니다. 또 11일에는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불리는 미야코지마에 들려 해변에서 사진을 찍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음날 대만 지룽에서는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유명한 지우펀 옛거리와 야류 해양공원을 둘러봤습니다. 6박 7일간 크루즈와 기항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승객들은 14일 부산으로 입항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동중국해 해상 코스타 세레나호에서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청양군이 청양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윤기영 평생교육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청양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양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은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와 학생 노출 방지를 위해 지방 소멸 대형 기금을 활용하여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내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학생 380명에게 양질의 유명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맞춤형 1:1 멘토링 수업 등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네, 지난해에 이어 2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가 최근 열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30일 제2기 청양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 착수 보고회를 위한 학습 지원 협의회가 25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습니다. 위원들은 교육청, 교사,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김동군 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여 발전 방안에 대한 많은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사업 성과와 또 향후 계획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421명의 학생이 1년간 온라인 강의를 완주하였고 179명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수도권 대학생들의 멘토링 서비스도 제공하여 9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작년 처음 시행한 사업이다 보니 온라인 학습에 대한 상반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사업을 진행하면서 학부모님 및 학생, 교육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구하여 금년도 제2기 사업에서는 학습 콘텐츠 선택권 확대, 멘토링 과목 및 시간 확대, 오리엔테이션 캠프, 입시 설명회, 진로 진학 컨설팅 등의 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청양군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기현 팀장과 함께 청양 탑클래스 학습 지원 사업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13일 대법원에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장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교육감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 통과됐다가 교육청의 제2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폐지안을 다시 발의하면서 표결과 재표결을 거쳐 지난달 최종 가결됐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최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거둔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1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김 지사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순방 결과를 이야기하며 조기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남도는 판로 확대와 고려인 재외동포 협력 증대, 중앙아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추진 등을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5박 7일간의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지난 8일 귀국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이 고려인 기업 대표들과 협력 관계도 구축을 하고 또 수출 상담회를 개최해서 170건의 500만 불 투자 상담, 현장에서 65만 불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우즈벡 대표 산업지역인 페르가나주와 경제교육 분야에 등의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총리 및 관계 장관들과도 만나서 더 많은 유학생이 충남에 오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순방 결과가 조기에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학생, 일자리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이 근소만 해역에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정어장 재생 사업은 환경 개선이 어려운 일부 해역을 정화해 수산물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4월 해당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0억 원을 확보한 후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과 평탄화 작업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은 내년 5월까지 바지락 종자 방류와 주민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관내 여행사도 당일 여행 단체 관광객 유치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예산군은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 개정 조례가 4월 30일자로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업체도 당일 여행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지자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산군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산군이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예산군은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습 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 가족 자녀도 나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9월까지 예산군 가족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31회 충남도 기업인 대상 후보 기업을 모집합니다. 충남도는 기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습니다. 후보 자격은 공고일 기준 도내의 사업자 혹은 공장을 등록하고 제조업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입니다. 수상 기업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충남도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노후 건물 번호판 2천여 개를 무상 교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노후한 건물 번호판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문제와 정확한 주소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새롭게 교체한 건물 번호판에는 QR코드가 탑재돼 현재 위치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과 경찰과 소방의 긴급구조 요청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군은 향천리와 대회리의 번호판 교체를 완료했으며 추후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교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산시가 반려동물 문화교실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서산시는 건강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반려동물 수제 간식 만들기와 위생교육, 노령견 건강관리 교육 등이 진행됩니다. 교육은 오는 7월까지 서산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서산시 축산과에서 하면 됩니다. 충남소방본부가 오는 14일부터 사흘간 특별 경계 근무를 실시합니다. 충남소방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행사 등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경계 근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공무원 등 15,000여 명과 소방 장비 700여 대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충남소방은 화재 우려 지역에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전통사찰 21곳 인근에 소방차를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소방본부는 전통사찰 75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점검 등 화재 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청양군이 충남 도립파크 골프장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청양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사업 대상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5월까지 기본 구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청양군은 오는 2025년까지 남양면 구룡리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도립파크 골프장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양군은 이번 파크 골프장과 함께 조성될 부대시설 등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이 정육점 등 축산물 작업장 위생 점검에 나섭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작업장 위생 상태와 소비 기한, 축산물 보관 상태 등입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정육점과 마트 정육 판매대 등 154곳으로 군은 이 중 40곳을 무작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방침입니다. 태안군이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을 운영합니다. 태안군은 태안 시니어클럽 등 3개 단체와 함께 독거노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상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보건복지 서비스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안군 보건의료원은 대상자의 우울감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보내 자료 분석을 하는 등 지속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